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 차우영 이사입니다. 금일 야당 대표 인물 2명을 가지고 관련된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야당 대표 중에 한 명 홍준표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남중학교, 영남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신라대학교 이렇게 학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이죠.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가 되어 있지만은 이전에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어, 그 전에 뭐였더라?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국민의 힘이라는 이 정당의 대표로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대선 동안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무소속으로도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거나 또는 거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하면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종목이. 근데 대부분 이 종목들이 고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뭐 공약 중에 하나였던 뭐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발언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새우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밀양에 토지가 있는데 밀양 신공항 관련돼서 이제 발언이 나오자마자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또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상남도 지사를 지냈던 이력이 있어갖고 이 부분에 포함이 편입이 된 겁니다. 홍준표 쪽에. 또 이제 한국선제라는 종목도 있는데 역시 밀양에 토지가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밀양에 토지가 소유가 되고 있는데 왜 홍준표랑 엮였냐라고 하면은 홍준표 씨가 신공항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서 그 밀양 쪽에 신공항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겠죠. 주변 땅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거를 정리했을 때 들어오는 현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한테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영화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본사가 경남 창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편입이 됐고, 토탈소프트 역시 이제 최장수 대표이사가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합니다. 홍준표 국회의원님이랑. 동방성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본사가 경남 창원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신공항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편입이 다시 된 거죠. 경남 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최춘경 회장이 경남 상공회의소 협회 회장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홍 의원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는 이유로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약한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사이가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냥 같은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약발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휴맥스 홀딩스라는 건데요. 이제 변대규 사장님이 고등학교 직속 후배입니다. 요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 종목이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거는 차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 1이 뭐냐면은 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요거 3개 정도다라고 할 수 있고 플러스 새우 글로벌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 급등을 했던 휴맥스 홀딩스, 물론 이게 홍준표 씨랑 연결되어 있어서 올라갔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인데 알고 보니까 홍준표랑도 인맥으로 엮여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금속, 토탈소프트, 동방성기, 그 다음에 새우글로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글로벌, 영화금속, 토탈소프트, 동방성기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거를 자,
같은 주기 기간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니죠? 같은 기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같은 기간.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할게요. 자, 이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움직였던 게 16년도입니다. 16년도에 공통적으로 급등을 한 번씩 연출을 했죠. 16년도 또는 16년도에 이렇게 움직였죠. 16년도였으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대선이 있었을 거죠. 자, 대선. 자, 보시면은 19대 대선이면은 선거일이 5월 9일이었습니다. 5월 9일 2017년도 5월 9일인데 2016년도 6월 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6년도에. 그러니까 17년도에 선거가 있었고 1년 전부터 선거 운동에 대해서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말고요. 일단은 16년도에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에 의해서 이 네 종목은 홍준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크게 나왔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주를 골라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 얘 같은 경우는 130, 얘 같은 경우는 160, 얘는 120에 올라갔습니다. 단순하게 상승폭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게 1등 주고 동방성기가 2등 주고 영화금속이 3등 주고 토탈소프트가 4등 주입니다. 자, 흘러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새우글로벌, 동방성기, 영화금속, 그 다음에 토탈소프트라고 해서 총 4종목 정도만 홍준표 관련해서는 돌려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움직였던 휴맥스 홀딩스죠. 이거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움직였을까라고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죠. 16년도에. 그때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결이 되어 있던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홍준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홍준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슈몰이가 들어가고 대선 바람이 불게 된다고 하면은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새우글로벌보다 우선적으로 상승하는 대장주 역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글로벌과 동방성기, 그 다음에 이 휴맥스 홀딩스 정도 세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영화금속이죠. 영화금속까지 해갖고 총 4종목 정도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흐름을 체크하면서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이제 국회의원이죠. 홍준표님의 관련된 종목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홍준표에 의해서 다시 봐야 되는 두 번째 인물은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은 옛날에 그 서울시장에 있었죠. 서울시장도 있었는데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투표하다가 자진 사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중동중학교, 대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학연이 있을 거고요. 21대 총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서울 광진에서 지역구 출마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요 분의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진양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그 밑에 있는 KPX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진양그룹 양준영 부회장과 고려대 동문인데요. 양준영 부회장의 부친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진양이랑 같이. 금양은 고려대 법화,
케이프타운 리치 같은 경우는 고려대 동문이고 대일고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KMH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라든지 영상 콘텐츠 회사인데요. 뭐 이렇게 세 명이나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고려대 동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맥주입니다.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5G 또는 드론 통신장비 업체인데 박병기 대표이사랑 윤성용 이사가 고려대 동문이고요. 윌비스는 온라인 교육이나 일자리 관련돼 있는데 역시 고려대 법학과 동문입니다. 보락은 일단은 LG그룹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정기련 대표이사가 고려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 동문으로 연결됐고요. 애니능률은 온라인 교육인데 고려대 법학과 동문이고 현대바이오팜은 그 CM팜, 현대바이오죠. 현대바이오는 CM팜 최장암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상기 대표가 고려대 법학과 1년 선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편입이 되어 있죠. AD테크놀로지는 사물인터넷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김중석 대표, 강종민 상무가 고려대 동문이고요. 신풍재지는 재지 관련주인데요. 뭐 회장님이랑 대표이사랑 사회이사가 고려대 동문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죠. 또한 SCI 평가 정보라는 건데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이사님들이 거려대가 아니죠. 고려대죠. 고려대 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 있을 때,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을 때 펼쳤던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삼천리 자전거는 자전거 관련주고요. 뭐 자전거 정책 발표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알톤 스포츠는 볼 필요 없고요. 삼천리 자전거가 대장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봐도 되고요. 이 부분은 그린 뉴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SOC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지하 대심도 터널 건설 산업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혜를 받았던 건데 터널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해저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단어겠지만은 이낙연의 일부 종목들과 같이 엮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서해 비단백길 조성 계획에서 관련되어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 때문에 투표를 하고 서울시장을 그만두면서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힘을 잃기 시작했던 부분이죠. 누리플레, 국보디자인, 시공테크, 일신석재 또는 자연과 환경 이런 부분은 디자인 서울 정책 관련주입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오세훈이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괜찮은 종목들이고 현재 어느 정도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씨가 만약에 대선으로 나온다라고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선 출마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김종인이죠. 김종인 씨가 오세훈 씨를 언급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 끌어들인다라고 했을 때 이 관련된 종목이 현재 정보 정책과 연결되면서 꽤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다만 오세훈 씨가 뭐 대선에 나온다고 해서 그 야당 지지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많아야 지금 현재 4%가 홍준표랑 안철수랑 원희룡 후보였던가 오세훈 후보였던가가 겨우 4%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당에 있는 이낙연과 이재명은 20% 이상의 지지율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만 해도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미 40% 이상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야당을 다 합해도 40%가 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씨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한두 차례 정도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대선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이 부분이 완벽한 급등의 형태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부 정책인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갑자기 대선과 엮이면서
정부 정책과 대선과 엮이면서 급등의 형태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조금 공석이죠. 그 부분에 만약에 오세훈 씨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뤄내지 못했던 이런 정책들이 현재의 정부 정책과 맞닥뜨리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천천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세훈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진양화학입니다. 진양홀딩스의 양준영 부회장이 고려대 동문이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진양화학이 대장 역할로 하면서 급등으로 연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밑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등한시 하더라도 일단 진양화학을 대장으로 남겨두고 진양화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는가를 판단을 하면서 같은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을 하나씩 선별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말씀드렸듯이 진양화학이 대장주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도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진양화학이 올라간다 그러면 같은 그룹주들도 조금씩 움직일 건데요. 이게 무조건 같이 움직인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진양산업, 진양홀딩스, 진양화학, 진양제약도 있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진양화학이고요. 여기가 진양제약, 여기가 진양홀딩스,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죠? 진양산업. 자, 보면은 오세훈이 언급되면서 움직여서 가장 먼저 움직여졌던 게 진양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부근일 건데요. 2018년도에 이 부근에 이 정도의 상승폭을 기억해줬고 2018년도 다시요. 자, 보시면은 진양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16년 초반에 이런 형태의 움직였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갔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16년도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거는 진양화학과 진양산업이었습니다. 어차피 진양산업의 모체가 여기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고요. 보수적으로 따라오는 다른 기타 여러 인맥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에 있을 때 여기 서울시장에 있을 때 시행했던 정책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시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진양화학과 진양산업 이 두 종목 정도만 일단 중심적으로 보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마다 한 종목씩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하나의 포트를, 그러니까 하나의 오세훈 관련 종목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대선 바람에 불 때 어느 정도 수월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홍준표 국회의원님과 또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두 분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이 종목들은 움직임이 있을 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꾸며놨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나중에 매매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허브경제TV 입력 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위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이제 5번의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새로운 대선 후보가 나온다라고 했을 땐 그때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5명의 후보의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